안녕하세요, 쥐지로그입니다. 제가 드디어 검정고시 Q&A 그리고 공부법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이 검정고시 시험 브이로그, 같이 채점하고 그런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그게 벌써 7개월이 지났더라고요. 네, 7달 전 영상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그 영상을 올린 이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면서 너무 바빴어서 영상 계속 올려야지 하다가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검정고시를 내가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어떻게 시험을 봤었는지, 이걸 어떻게 다시 다 기억을, 제가 기억력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장기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있었던 일도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이걸 다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또 대충 알려드리고 싶진 않아서 굉장히 그 옛날의 기억을 다시 가져오느라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드디어 다 정리를 해서 여기에 다 모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영상에서 주셨던 질문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다 정리해서 여기다 다 모아봤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만의 공부법까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검정고시의 기본적인 내용, 검정고시를 보는 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 시간, 그리고 검정고시를 언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사항, 검정고시는 총 1년에 2번 있고요. 4월에 한 번, 그리고 8월에 한 번 있어요. 4월에 보는 시험은 2월 달에 접수를 할 수 있고요. 8월에 보는 시험은 6월 달에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시험 접수를 하고 8월 달 거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국사 총 6과목이 기본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으로 한 과목을 더 보는데 도덕,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기술과정, 그쵸?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총 7과목을 보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보통 도덕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 과목 6과목 중에 사회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이 사회에 나오는 과목의 내용과 도덕에 나오는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선택 과목 중에서도 비교적 쉽고 뭔가 이해해야 되는 것보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아마 도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국어, 수학, 영어, 국수, 영은요 과목당 40분씩 시험 시간이 주어지고, 사회, 과학, 한국사,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4가지는 30분씩 시간이 주어져요. 총 시험은 총 7과목이니까 700점 만점이고 420점을 넘으면 되고요. 평균은 60점 이상만 넘으면 돼요. 그리고 꽈락이 없어요. 꽈락이라는 거는 이제 무조건 한 과목당 몇 점 이상은 넘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한 과목당 60점 이상 무조건 넘어야 된다. 50점 무조건 넘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한 과목을 막 30점, 40점 이런 거를 받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막 90점, 100점 이렇게 받아버리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60점 이상만 넘으면 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기본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 공부법을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중학교 때 성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때 성적은 이게 조금 기억이 살짝 미화된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도 중상 이권 정도였고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막 공부를 엄청 막 열심히 하고 막 무조건 100점 막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벼락치기를 좀 잘하는 편이어서 벼락치기 해가지고 좀 시험 잘 보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보기 그 사이에 시간이 꽤 길었는데 이 사이 동안 뭐 배운 게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코로나여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저도 정말 베이스 제로인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잡혀있는 편이었지만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네, 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부터 수학만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수학은 이제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수학을 그냥 천천히, 그냥 재밌게, 막 내용이 엄청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그냥 풀면서 했고, 제가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과목별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용한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교재는 뭐였죠? 에듀윌 에듀윌 문제집, 검정고시 문제집을 사용을 했고 모든 과목, 7과목을 다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완독을 한 2번, 3번 정도는 다 돌려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공부한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 수학, 한국사는 조금 처음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과학, 사회, 도덕, 그리고 영어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 저번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영어를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다 맞았어서 따로 공부를 할 필요 없겠다, 그냥 시험 볼 때
실수 안 하고 잘 풀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전 영어 공부는 따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총 저는 6과목을 공부를 했고, 그럼 지금부터 한 과목당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모든 과목을 다 인강 없이 유튜브로만 공부를 했고요. 유튜브과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캡처를 하셔도 좋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국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 먼저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으면 공부를 하세요. 그냥 쭉 읽으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쭉쭉쭉 공부를 하면은 내가 뭔가 읽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내 몸에 뭔가 이 내용이 정말 나한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걸 들어야지 내 귓속에 그게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그렇게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걸 전 적극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강을 보는 건데, 인강을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강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강 없이도 좋은 영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린 영상은 수지쌤의 국어시간, 그리고 국어메이트, 이 두 가지의 유튜브 채널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김수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튜브에다 치는 거예요. 김수월의 진달래꽃, 아니면은 수지쌤의 국어시간, 그 채널에 들어가서 찾는 거죠. 찾아서 그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을 볼 때는 뭐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쫙 이제 그걸 짚으면서 쫙 알려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딱 봐도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은 무조건 찾아서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채널을 정말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학은요, 사실 인강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모르는 부분은 저도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수학은 정말 기본적인 그런 계산법을 안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제 중학교 때도 수학을 엄청 못했던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을 다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걸 전제하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거든요. 그 수학을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공부가 돼요. 혼자서 그냥 그 내용 위에 보고 문제 풀고 이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너무 어려운 문제라든지 못하겠는 부분은 유튜브를 똑같이 찾아봤는데, 제가 본 채널은 수학 아니고 수악 중독이라는 이 채널에서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봤고요.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수학은 검정고시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학은 책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딱히 제가 유튜브에 막 채널을 찾아보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책 위주로 공부를 했고, 과학만 조금씩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회, 과학 이런 거 다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잘 이해가 되고 생각보다 잘 외워지거든요.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한국사도 똑같이 책 위주로 제가 책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유튜브 채널이 또 있어요. 뭐냐면 림쌤의 10분 역사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이 채널이 그 흐름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 영상 한 8개 정도로 전체적인 이 역사 흐름을 다 잡는, 한국사 흐름을 다 잡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막 어려운 시험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냐, 그렇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그 기본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대의 흐름, 기본적인 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막 하나하나 막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막 문제가 꼬아서 나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이건 이거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사람 딱 잡고 굉장히 문제가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한국사도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고 시대적 흐름을 잡고,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따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똑같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거, 그리고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그리고 단어 외우는 거. 사실 단어만 알아도 어느 정도 유치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영어를 정말 못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단어, 고1 수준의 단어를 다 외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덕은요, 사회랑 도덕이랑 같이 연결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일단은 도덕은 사람 이름 외우는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상가 이름을 엄청 많이 외워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외워요? 이름도 엄청 길잖아요. 아리스토텔리스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의 앞에 이름만 외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다 그러면 칸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나의 그 큰 제목을 외우고 거기에 있는 사상가 아데칸.
그럼 그 이 아데칸이라는 사람 한 명만 외웠을 뿐인데 시험장에서는 이 세 명을 다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막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막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네, 도덕도 굉장히 간단하고 외우는 것만 잘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시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처음 2개월 정도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마지막 한 달은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정도까지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나가서 그냥 저녁 먹기 전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이런 하루들을 계속 보냈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험 당일 꿀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험 당일 준비해야 될 준비물 말씀드리면 신분증, 수험표, 그리고 컴퓨터 사인펜 3가지는 무조건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손목시계 챙겨가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딱 시계가 딱 있어서 괜찮았는데 시계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손목시계 중요하고 시험장이 엄청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통은 집에서 조금 많이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님이 데려다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는데 그 가는 길 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과목만 아니면 중요한 부분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대한 질문도 주셨어요. 원래 옛날에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그냥 학교 밖에 나가서 먹고 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게 불가능해져서 그냥 자리에서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굶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랑 뭐 사갔지? 샌드위치랑 김밥? 아니요, 샌드위치 먹었던 것 같아요. 샌드위치랑 계란 먹었나? 그냥 그렇게 편의점 음식을 먹었고 그냥 싸가셔도 되고 안 싸가셔도 되고 근데 생각보다 안 먹는 사람이 많았다. 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고졸검정고시를 보는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나이 제한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중학교 학력이 있으셔야 돼요. 중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으셔야 고졸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등학교 검정고시 Q&A 그리고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끝낸 지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잊었는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열심히 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다 모든 기억이 제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부를 안 할 계획이었고요. 60점만 넘길 계획이었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이 검정고시 이 시험 점수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검정고시 시험 점수로 뭐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막 올백을 꼭 맞아야 되고 이럴 필요는 정말 없거든요. 그냥 시험 합격만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60점만 넘자, 평균 60점만 넘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뭔가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올백 맞자 이런 생각으로 빡세게 한 달 정도, 한 달, 2달 정도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해서 네, 이렇게 올백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리 올백을 이제 맞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험 당일날 정말 실수를 안 하고 모든 과목, 7과목을 다 100점을 맞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험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약간 자기의 좀 정신력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또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자퇴하신 분들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제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퇴에 대한 질문도 주셨더라고요. 자퇴를 왜 했는지, 언제 했는지, 퇴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대학을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이 영상에 다 담기에는 너무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또 다음 Q&A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제가 이 채널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구독자가 8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나고 빨리 10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